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중도실령의 노선을 잡으니까 공무원들도 거기에 준해가지고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이러니까 인기는 올라가는데 국가는 망가지고 있죠. 대통령 개인의 인기는 올라가는데 그것만큼 국가의 권위, 법치, 정체성 이런 것은 망가집니다. 아까 경제가 잘 될수록 국민 정신이 망가지고 이명박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그 부분만큼 국가가 잘 돼야 되는데 그 부분만큼 국가의 기강이 망가지고 있다. 물러가야지 뭐. 요 부분만큼 대못이 하나 생깁니다. 결정적인 대못이 생깁니다. 요새 국격이라는 말을 갑자기 또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국격. 국가에도 인격이 있다. 국격이다. 그래가지고 무슨 브랜드 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토론회를 하는 걸 그만 보고 있으면은 아무 핵심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국격을 높이려면은 딱 간단하죠. 국격 높이는 것은 법치국가 만들면 국격이 높아집니다. 독일이나 일본의 국격이 왜 높냐? 법을 지키는 나라다. 또 사람들이 교양을 갖추면은 국격이 높아집니다. 또 안보를 지켜야 국격이 높아집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나라는 적지만 국격이 매우 높은 나라예요.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발표도 아무 소리 안 하는 지렁이보다도 못한 나라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렁이보다. 그래서 이 국격이라는 것은 법치, 안보 분야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격을 지키는 사람이 대통령이 국회입니다. 언론입니다. 그래서 이 국격으로 보면 우리가 비록 경제는 잘 살지만 박정희 정부 때의 국격이 더 높았을 것 같아요. 전두환 정부 때의 국격도 지금 이승만 정부의 국격보다는 더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임진각에 가니까 거기에 이런 비석이 하나 있었어요. 버마, 순국, 외교사절단 위령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983년 10월 9일 날 한글날에 그것도 일요일에 랑군을 방문하는 전두환 대통령을 죽이려고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17명의 우리 장차관급 에리트를 죽인 사건이 바로 랑군 사건 아닙니까? 그걸 아웅산 폭파 사건이라고 그러죠. 아웅산이라는 독립투사의 요소를 참배하다가 그런 변을 당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아웅산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그 위령탑에 가서 한 바퀴 둘러보니까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 난리를 당하고 극구 귀국해가지고 귀국하자마자 발표한 귀국 성명입니다. 성명의 한 구절을 거기에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무리 사악한 무리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더라도 우리의 숭고한 평화와 전진을 향한 의지는 결코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악한 무리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더라도 우리의 숭고한 평화와 전진을 향한 의지는 결코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상당히 점잖은 이야기였어요. 점잖은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으킨 건데 그때 우리 전두환 정부 쪽에서는 우리도 보복을 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이 말렸어요. 우리가 만약 보복을 하면은 서울올림픽이 날아갔다. 우리가 참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가지도부는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보복을 합니다. 서울올림픽을 성공시켜가지고 북한 정권을 혼을 내주겠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통해서 갚겠다 하는 전략을 우리가 세운 것입니다. 그래도 북한이 그 3년 뒤에 1986년 아시안게임 일주일 전에 또 김포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해가지고 터져가지고 5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쳤어요. 김포공항 테러 사건. 그건 뭐 별로 지금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1년 뒤에 또 김현희를 앞세워가지고 115명을 죽게 한 칼기 폭파 사건. 그래도 88년 서울올림픽은 성공을 했고 그것을 막으려던 북한은 그 죄값을 받았죠. 특히 아웅산 사건은 범인이 현장에서 잡히고
카일리 폭파 사건은 김현희가 살아서 잡혀버린 바람에 요게 안기부 작품이라고 덮으려고 했던 김정일의 꾀가 죽을 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올림픽에 대응해서 평양축전이라는 것을 개최를 하면서 거기에 50억 달러를 쳐넣어가지고 낭비성 투자를 하는 바람에 완전히 휘청해버렸습니다. 그리고 89년에 공산권이 와르르 벌어지니까 북한을 뒤에서 뒷받침하던 공산권 경제, 공산권 시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울올림픽을 성공시켜서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노태우 정부 때 북방정책을 해가지고 소련하고 수교하고 동구하고 수교하고 드디어 중국하고 수교를 해가지고 한중 경제 협력체제를 만들어서 중국이 오늘날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큰 시장으로 바뀌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이 저지른 이 랑군 사건, 카일리 폭파, 김포공항 폭발에 대해서 우리가 복수를 한 거죠. 복수를 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이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 하면은 우리가 북한이 테러했으니까 우리도 북한을 테러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는 안 하겠다.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 그것은 우리가 잘하는 방식이 몇 개 있다. 그것이 바로 인권, 자유, 그리고 돈 이런 것이죠. 이런 걸 가지고 북한 정부를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하는 국가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명문화해 놓은 것이 아니지만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보면은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10년의 좌파 정권이 그 국가 대전략을 헝클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10년 동안에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방향이 아니라 아예 북한 노동당 정권을 도와주는, 그리고 대한민국 깎아내리는 이런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잠시 탈선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잠시 탈선했다가 2008년에 그래도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달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을 하고 있는데 기관사는 자주 바뀝니다. 그러나 이 열차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면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총 한 방 안 쏘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총 한 방 안 쏘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총 쏘아가면서 테러해가면서 북한 정권하고 싸우는 것은 하지하책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즐기면서 좋은 일을 하면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통일이라는 이 목표를 가지면은 사람이 기분 좋아집니다. 아니 어떤 모임에서 탈북자 우리 한 사람 붙여내보자라고 이렇게 논의를 하면은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거기서 막 누가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었니 못 벌었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얼굴 인상이 아주 찌그러지는데 탈북자 한 사람 우리 데리고 옵시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얼굴이 다 아주 밝고 환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각자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국가가 뭐 명령을 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내년에는 한번 찾아서 내년 연말쯤 정산하겠다. 사지에서 저 지옥 같은 데서 한 10명쯤 돌아왔더라 하는 그런 결산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내년에는 조금 더 공세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연말에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내년 1월달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